자, 잘 쉬셨죠? 이제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가 지금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도박 중독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의 원인이 첫 번째는 도박 자체적인 요인이 있다. 분명히 스릴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아무래도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이 확실히 도박 중독에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 이게 이제 호르몬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 쾌감, 도파민 형성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격 요인도 있다. 열등감이 강하거나 어릴 때의 어떤 큰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 도박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도박에 쉽게 빠지는 사람의 경우 아동기 때부터 남들과 내기를 좋아하고 경쟁을 좀 겨기며 호기심과 모험심이 많고 충동적인 특성이 있다. 심리적 지향성은 성미가 급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적개심이 높고 화를 자주 내고요. 자기중심적이고 권태감과 무료함을 쉽게 느끼고 거짓말을 잘하는 특성도 있다. 또 실제 도박 중독자들은 아동기 시절부터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등의 남들과의 내기에서 지면 잠이 오지 않았던 경험들을 기억하고 있다. 또 성이 된 후에도 카지노, 경마, 노름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내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반사회성 성격장애, 우울 및 양극성 장애,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서도 도박 중독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 요인으로는요. 학습 요인으로는 모방 학습과 조작적 조건화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자들의 대부분은 아동기 때부터 TV를 통해 주위 사람들의 도박 행동을 접하고 그것을 모방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이 보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최근 한국에서는 로또 열풍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생 대박이라는 로또 광고가 크게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풀게 하여 도박을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기에 만든 학습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처음 도박에서 돈을 따는 행위를 통해 강한 쾌감 흥분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감정적인 흥분을 경험하고자 도박을 하게 된다고 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걸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죠. 특히 도박 행동은 돈을 따거나 잃는 결과를 통해 도박자로 하여금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를 일으켜서 도박에 몰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론가들은 돈 이외에도 도박에 몰두하게 만드는 다양한 강화물을 제시하는데 가령 사회적 강화, 직원 및 다른 도박자들과의 상호적 관계, 물질적 강화, 도박자에게 제공되는 술이나 물건, 서비스, 자극적 강화, 카지노의 다양한 시청각 자극들, TV의 광고, 인지적 강화, 한 장의 카드 숫자로 인해 아깝게 놓친 대박 기회에 대한 환상, 생리적 강화, 짜릿한 흥복, 쾌감 등이 포함된다. 내가 미국 갔을 때 그 라스베가스에 몇 번 갔었는데요. 내가 뭐 도박을 한 건 아니고요. 라스베가스 호텔에 가면 호텔비는 그때 당시 $10 이렇게밖에 안 해요. 굉장히 싸죠. 정말 뭐 다 뭐 5성급 호텔 넘었어요. 너무도 여러분 뭐 영화나 TV에 보면 라스베가스 호텔이 너무 화려하고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그 호텔비는 뭐 $10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정말 싸죠. 10,000원이니까. 근데 그 호텔 또 그
카지노잖아요. 그 카지노 가면 정말 뭐 거의 뭐 이 벗은 여자들이 술을 계속 갖다 줍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술이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 강화죠. 이게 도박자에게 제공되는 술이나 물건.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판단 능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인지 요인. 인지 요인은 인지적 왜곡, 곧 도박사의 오류 때문이다. 도박사의 오류는 이제 이길 때가 되었다. 내가 운을 통제할 수 있다. 거의 딸 뻔했다의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제 이길 때가 되었다. 내가 운을 통제할 수 있다. 거의 딸 뻔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지적 왜곡이 도박에 반복적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제력의 착각도 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돈을 잃게 되면 운이나 재수 탓으로 돌리고 돈을 따게 되는 경우는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운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전능감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해석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에게 돈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적 망원경 현상이나 니어미스 이펙트, 도박 이런 것도 거의 가까이 도박 중독에 대한 큰 영향을 끼치는데, 가령 777이 나와야 할 때 7이 하나만 나와도 중독자들은 거의 딸 뻔했다 고 느끼며 지속적으로 도박에 몰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77 나왔는데 767 나왔다, 757 나왔다 그러면 하나만 더 나와서는 됐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박에 몰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과거에 돈을 땄던 때만을 회상하는 회상의 파편성이나 좋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돈을 딸 수 있다는 미신적인 사고, 아무런 상관없는 두 사건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도박을 지속하는 귀인의 오류도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하는 인지적 왜곡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인지적 왜곡, 인지적 요인, 인지적 왜곡에 인하여서 사람들이 도박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 도박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적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혼이나 가정 불화, 또 부부의 갈등, 우울과 불안, 또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 또 갈등, 고민, 고립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 도피적인 방법으로 도박 행동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개 늦은 나이에 도박을 시작하며 흔히 여성 도박 중독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 도박을 대용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 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늦은 나이에 도박을 하게 된다. 또 여성 도박 중독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있습니다. 마지막 사회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사회 환경적 요인은 사회가 도박에 허용적일수록 쉽게 접근이 가능할수록 도박 중독자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 그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실제 경마, 카지노 등 도박장을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실직자들이 많고 건강하게 여가를 보내기 어려운 사회 환경도 도박 중독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 또한 도박 중독의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도 도박 중독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회가 불안정할 때 더욱 기세를 떨쳤다는 점에 지적했는데요. 도박 자체가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라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높은 알코올 중독 유병률 역시 도박 중독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의 공병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술을 마셔야만 하고 술을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도박 행동을 부추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됩니다. 주로 한국 사회에서 국가 산하 공공기관 차원에서 합법적인 도박, 사행사업을 육성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일반인들 하여금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줄이고 대신 도박을 여가 생활로 오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도 중요한 원이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갈 수 있는 카지노 있잖아요. 한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카지노 하는 모습을 보는데 깜짝 놀랐는데 이게 우리나라인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사회 환경적인 분명히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건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 도박 중독 실태는 가장 최근에 발급한 유병률 5.1% 굉장히 많은 거죠. 20명 중 1명이 여러분 20명 중 1명이 우리나라는 도박 중독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데요. 도박 중독이 심각한데 중고등학교 재학생 청소년 42.1%가 평생을 기준으로 도박 혹은 사행성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한 거죠.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사실 굉장히 도박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도 다들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 중독의 증상을 보면 도박 행동, 빈도, 강도, 주요 도박 유형, 패턴 이런 게 있고 갈망, 굉장히 그걸 하고 싶어하는 갈망, 또 조절 실패, 피해나 폐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증상 목록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뒤에 해야 할 것이 있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고요. 자, 그러면 도박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대하여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박 장애의 치료는 all or nothing입니다. all or nothing.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치료가 되었는가 아니면 치료가 되지 않았는가의 문제입니다. 도박에는 적당한 치료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도박 중독자는 본인이 스스로도 도박 행동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치료의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아요. 특히 우리는 도박은 범죄이기 때문에 마약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교도소나 가야 치료를 받지 스스로 치료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치료가 어렵고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박장애 외에도 불안, 우울, 알코올 의존 등의 다른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면 함께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은 다른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All or nothing. 도박은 치료가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어느 정도 적당한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박 장애는 단지 도박을 끊는 기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방식을 배우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곧 도박을 안 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주로 심리치료 기법으로 인지행동 치료가 적용되는데 사실 여러분 인지행동 치료가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어지죠. 도박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교정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인지교정훈련, 문제해결 기술훈련, 사회기술훈련, 재발 방지를 위한 4단계 훈련 등이 수행됩니다. 단모임에 참여나 입원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짧은 모임, 단모임. 도박 중독을 위한 약물 치료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신경 안정제, 아편 기량제 등이 사용됩니다. 특별히 도박 중독의 치료를 위해서는 예비 중독자 혹은 이런 말하는 저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고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에 대한 관심과 연구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모든 치료에 사실 가장 효과적인 인지행동 치료거든요. 또 나왔습니다. 이 접근법의 치료 목표는 도박 행동을 유지하는 인지 왜곡을 확인해서 바꾸어 주는 것이다. 자, 연구자들에 따르면 도박 중독자들이 가지는 사고 중 70% 이상이 비논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요인에서 밝힌 것 같은 잘못된 신념과 환상, 착각을 나타낸다. 잘못된 신념, 환상, 착각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왜곡된 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4가지 중요한 요소를 인지치료를 활용하는데 즉 교육, 도박에 대한 기본 정보의 교육, 인지적 오류에 대한 인식의 정화, 소크라테스 질문, 자기 관찰, 비합리적 인지의 타당성에 관한 의문 제기, 즉 자신이 정말 돈을 딸 것인지 예언할 수 있는가를 물어 스스로 의문을 갖게 하기, 그 인지적 재구성, 예를 들어서 도박 충동 시 자기 관찰 일기를 작성하기 등을 통해서 이제 결코 도박을 통해서는 돈을 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하는 것이죠. 결코 도박을 통해서는 돈을 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인지행동 치료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인지행동 치료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펜이 없어서 그래요. 펜을 어쨌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환상이나 착각이에요. 비논리적인 것에 의한 착각이에요, 착각.
돈을 딸 수 없는데 돈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고.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잘못된 신념, 환상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당신 지금까지 돈 땄습니까? 잃었습니까? 그러니까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면 앞으로도 따겠습니까? 잃겠습니까? 계속 따겠다고 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인지행동기법의 기본 접근법은 기능 분석이다. 곧 도박의 유발 인자와 유발 요인을 확인하는 것인데 도박 중독자로 하여금 어떤 시간, 날씨, 상황, 장소, 정서 등이 도박에 대한 강한 갈망을 불러일으킨지를 확인하여서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지행동 치료의 다른 접근법에는 도박을 강화하는 인자와 경쟁하는 비도박적 원천에서 기인한 인자의 강화를 증가시키는 것이 있다. 가령 건전한 취미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정서적 혹은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강화하여 도박을 강화하는 인자를 대신하도록 인지행동을 교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기치료. 단기치료는 핵심이 뭐냐면요. 도박 중독 치료자들에게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도박 중독자의 8% 미만이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기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독자들이 치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치료 프로그램이나 자주 집단에 의해 수행되는 워크숍 등과 같은 단기 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실제 AA, 알코올 어딕션, 알코올 중독 모임이나 단도박 모임과 같은 단기 치료 모임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비롯한 다른 중독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경험적 데이터가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단기 치료라도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단기 치료도 뭐든 참여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동 혐오와 체계적 둔감한 접근법. 인지행동 치료의 다른 기법들인 행동 혐오와 체계적 둔감한 접근법도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행동 혐오 기법은 도박 중독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제공하므로 치료자로 하여금 도박 중 행동에 대해 혐오하게 만들어 그 빈도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체계적 둔감화 기법은 도박 행동이 가져오는 각성이나 흥분, 강화 인자에 대해 약한 것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며 노출시킴으로써 그것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어 도박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기법입니다. 다만 이런 기법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법들과 함께 상호적으로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약물 치료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신경생물학적 연구들에 의하면 도박 중독의 병인론에서 세로토닌성, 노르아드레날린성, 도파민성계가 관여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따라서 약물을 이용한 이런 신경전달 물질 조장의 도파민 성계, 도박 중독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만 아직까지 도박 중독의 치료제에서 승인받은 약물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약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강박장애, 우울증, 알코올 남용 혹은 충동, 통제 및 분명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입니다. 동일하게 같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뇌의 도파민 활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세로토닌 저흡수제의 이제 약물로 보면 플루복사민, 파라토닌 이야기 있고 효과는 강박장애의 효과적인 약물로 강박증과 충동성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도박 중독 치료에도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세로토닌의 과다 흡수로 인한 각성, 과민, 흥분 증상을 줄일 수 있다. 항우울제 네파조돈이 있는데 네파조돈은 세로토닌이란 재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도박 중독에 네파조돈이 효과가 증진된 연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편계 계란제 매일을 통해서 하여튼 여기 보시면 도박 중독에만 이 약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중독 현상에도 다른 또 현상에 쓰여진 약들인데 도박 중독에만 쓰여진 약은 없어요. 어쨌거나 그러한 것들이 그래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은 굉장히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약물 중독과 인정동 치료를 병행하여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